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영어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많은 정보와 재능 나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급 공무원 1행 준비생입니다. 영어가 싫어 유일하게 영어만 홀로 공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동영상 강의만 주구장창 들었는데 시간만 날린 셈이 된 것 같아 영어가 더 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우리가 인강만 본다고 점수가 오르진 않죠. 보통 이제 뭐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웃풋 연습을 하면서 그 이론을 문제에서 계속 적용해 보면서 더욱더 이론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웃풋을 통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누적 반복되면서 이해 암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언어 과목이니까 더 중요해요. 영어 같은 경우도 틀리더라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보통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영어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주로 인강을 이제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은 5과목 합계 총 합격권 전수임에도 알고 영어 가락이 25점에서 35점으로 2번 필기 불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6월에 있는 지방지 시험까지 영어를 안정권 지금 40점 이상 목표로 계획하면서, 지금 특정 직렬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이제 꽈락만 넘겨도 합격하는 직렬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직렬이신 것 같아요. 유자쌤을 알게 되어 현재 자신감을 얻으며 즐겁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 상크 유자쌤 블로그에서 영어 공부법을 보고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메일 드립니다. 블로그에 나온 영어 공부법을 몇 번 읽고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요즘에 사실 이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이 수험생분이 아니시라 일반 다른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를 이제 과락만 넘기면 합격하는 직렬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지금 질문 요청하는 게 꽈락 넘기는 공부에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수험생들 보통 꽈락을 넘기면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의 수험생들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냐면 막 문법을 버리고 어휘를 버리고 막 독해만 해가지고 꽈락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일단 우리가 독해 문장 안에는 어휘가 있고, 그럼 기초 어휘 아셔야겠죠? 그리고 문법이 있어요. 문법과 어법, 정확히 말하면 독해를 읽기 위한 어법, 그리고 구문이 잡혀야지 독해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법도 중요한 겁니다.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읽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수험생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 영어를 꽈락을 넘기면 합격하는 직렬의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영어 꽈락을 넘기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막 뭔가를 빼고서. 그런데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문법이 결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기보다는 독해를 읽기 위해서. 그래서 단계별로 연습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꽈락을 넘기고 점수가 잘 나옵니다. 만약에 요령을 펴가지고 꽈락을 넘길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꽈락을 못 넘기겠어요? 이 직렬의 수험생들이요. 그래서 단계별로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수험생분께서는 이제 제 블로그를 읽어보고 이제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맞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자, 상크 유자쌤 영어 공부법 1단계에서는 기초 어휘, 중학교 영어 그리고 수능 어휘를 보고 기초 문법, 중앙교법 3,800제 1회동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생활 수어. 생활 영어나 수어는 좀 뒤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3,800제 2회동.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복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재를 보고 나서 그 교재를 복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해독 때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수험생들이 영어를 아무리 인강을 많이 들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복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음 강의 강사님들의 다음까지 그냥 넘어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 시전연법 5, 112 위주로 보면서 구문 독해를 시작한다. 참고로 여기서는 3,800제 끝나면은 이 1시간 내에서 5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는 1시간을 줄이시면 되고, 어휘도 1시간만 보시면 되고, 대신 수능 어휘는 2단계에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를 시작하는 거죠.
자, 3단계에서는 공무원 어휘를 외우고 수능 어휘 한 3회독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문 독해 한번 끝났으면 구문 독해 2회독 하면서 유의문 독해 들어가고 또 위에 패스 시전 연법 5를 복습한 시간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공무원 어휘를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유의문 독해 연습을 하시면서 문법은 계속 하고 그리고 유의문 독해 또 나중에는 공무원 기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방향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두 번째. 기초문법으로 지금 로즈리 그래머홀릭이나 시문철 센단기 강의를 들으면서 그날 강의로 배운 만큼 3,800제 문제를 푸는 것인지 아니면 강의 전체를 완강하고 나서 3,800제를 푸는 것인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요 강의나 한 강의를 먼저 보시고 나서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1회독이 끝나고 나서 3,800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기초문법을 하나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3,800제를 끝내는 겁니다. 왜냐면 두 개를 같이 하잖아요. 둘 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3,800제를 풀기 전에 기반 연습으로 이런 강의 중에 하나를 보고서 그 다음에 1회독 끝나고 나서 3,800제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3,800제 2회독이 끝나고 나서 뭐 패스 시전 연법 5를 들어가고 구문 독해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행상의 패스 시전 연법 5랑 구문 독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뭐 선생님마다 다 공부하는 시간 다르겠지만 3시간 30분 공부한다 할게요. 일단 1시간은 어휘 그리고 1시간은 문법 그럼 나머지 1시간 30분은 단계별로 좀 다른데 구문 독해를 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 구문 독해가 끝나면은 유형별 독해를 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 유형별 독해가 끝나면은 영어 기출 들어가면 됩니다. 대략 이렇게요. 어휘, 문법, 구문, 독해, 기출. 그래서 3시간 반 요 정도. 자, 네 번째 질문. 문법은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가 1회독이 끝나면 2회독은 틀린 문제 위주로만 빠르게 체크하세요. 그리고 문법 이론서 요약서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3,800제 같은 경우는 기초 문법인데 3,800제가 좋은 이유가 문제가 일단 좋고 기초 과정의 문법 문제를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독 할 때는 일단은 그냥 이해 위주로 보시고 문제 풀 수 있으면 문제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기 힘드시면 다 적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괜찮아요. 다 적고 많이 읽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독에서는 그냥 틀린 문법 위주로 그냥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3,800제 끝나고 나서 패스 시전 연문법 5나 우리가 이론 과정의 문법 표시 보면 다시 똑같은 내용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다섯 번째. 여기서 2, 3단계는 진도표 체크 111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이론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적혀놨는데. 자, 단원별 적용 연습 시 공무원 선생님들이 많이 시행착오하는 부분은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답이 뻔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답이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전 시험에서 랜덤 문제를 나오면 해당 포인트가 이해 정리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틀리게 쉽습니다. 따라서 단원별 적용 연습에서는 답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단원별로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에 구성이 이동기 100포인트처럼 일단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고요. 3,800제처럼 단원별 문제들 적용 연습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 교재가 좋은 점이 진도 시체크 111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재에 포인트가 잘 정리되어 있고 이게 좋아요.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랜덤형 예선 문제 444 이건 선지수 900제처럼 랜덤 문제예요. 근데 제가 패스시전 연법 5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가 공무원 이제 강사인데 교재를 보면은 이론이나 포인트도 잘 나와 있는데 단원별 문제 적용해서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교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11을 일단은 1회독 할 때는 이론은 암기는 다음 회독 때 하고 일단 이론은 이해 위주로 봐주세요. 그리고 각각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좋아요. 대신 풀고 나서 간단히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세요. 출제 포인트 적어봐야지 우리가 각 문법 파트별로 이런 문법 이론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해당 파트로 모아져 있으니까 답이 딱딱딱
보여요. 근데 수험생들이 그걸 마치 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다 똑같은 파트를 모아놨을 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봐야지 시험장 갔을 때 머릿속에 관련된 포인트가 이해 및 정리가 되겠어가지고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분들은 여러 인강을 보든 문제풀이 풀든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1회 독은 이론은 암기하지 마시고 이론을 이해 위주로 보시고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관련돼서 유튜브 제 영상도 있거든요. 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포인트 잘 모르겠다. 그럼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교재 좋은 점이 예문이 이론에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 둘이 비교해 보면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출제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끝나고 이제 이해독을 할 때는 이론은 암기해 주시고 다시 문제는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3회독 할 때는 나중에 랜덤형 예산 문제 444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진도 배치체크 111을 계속 복습해 주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이론을 보면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하면서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6번째. 기초문법 이론서 로즈리 또는 심우철 생단기는 부족하기에 기초단계 위에 기본문법 이론서를 봐야 할 터. 그것이 필수 시전 연법 5호인가요? 5호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강사님들 교재를 다른 걸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중앙연문법 3.8제 기본서로 봐도 되나요? 편에서 필수 시전 연법 5호를 추천하면서 문법 이론서이자 포인트 역할을 하면서 단어별 문제 적용, 그리고 랜덤 문제 띵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필수 시전 연법 5호 서적책 같은 경우 3.8제 비슷하게 기본서보다 문제집에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동기 100포인트처럼 포인트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3.8제처럼 단원별로 문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8제와 차이는 3.8제는 기초과정인 단원별 문제고 필수 시전 연법 5호는 이론서 과정의 단원별 문제입니다. 물론 뒤에는 랜덤형 예상 문제 444라고 해서 손지수 900주처럼 이제 랜덤 문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시전 연법 5호를 공무원 영어 문법용 최종 기본서로 활용하라는 말씀인가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 문법만 풀어보면 됩니다. 저는 영어 공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교재를 보기보다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교재를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7번째. 공무원 독해를 하려면 문법과 영어 단어를 알아야 독해가 되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구분도 알아야 되죠. 문법 필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문법으로 3.8번째 로즈리랑 심우철 생단기 3.8번째 추천하셨는데, 독해 문제만 잘 풀려면 기초 문법 강의까지가 필수인지 아니면 기본 문법 강의까지가 필수인지, 저는 기본까지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독해를 결국 해보면 아시겠지만 문장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문법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뭐 지어적인 문법들 말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정확히 말하면 문법 이론서와 구문 독해가 구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문법 지문에 있는 예문도 좋거든요. 짧지만 각 어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기초 독해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따라 독해 따라가 아니라 문법을 연습하면서 독해 연습도 하는 거죠. 공무원 문법 문제 때문이라도 신성이 5 레벨의 문법책을 봐야 하는 건 알지만 본인은 독해가 매우 부족하게, 자 보세요. 독해가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면 어휘 문법 구분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강화시켜야죠. 독해를 주가 되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그 독해를 주가 되기 공부하기 이전에 독해 기반 연습이, 자 이게 지금 비슷한 질문인데, 독해 기반 연습, 독해 문장을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게 기초 어휘, 문법,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입니다. 이게 잡혀야지 문장을 읽을 수 있고 독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잡히면 독해 안만 풀어도 못 읽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얼른 문법 공부를 하고 독해 공부로 넘어갈 텐데, 그 문법 공부를 기초 문법만 듣고 본격적으로 독해 공부를 할지 그러면 좀 힘드실 거예요. 기본 보통의 공무원 국어강의 신성이 5호나 리라크 이런 거에 문법까지 다 듣고 해야 할지,
1년 시간이면 물론 기본까지 다 듣겠지만 시험이 3개월가량 남은 시점이라도 꼭 듣길 권하시는지 저는 듣길 권합니다.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문법을 등한시한다 할게요. 근데 문제는 문법만 틀리는 게 아니에요. 독해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문법 모르니까 독해 문장을 아예 문장 구조 분석과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법 4문제, 독해 10문제, 14문제 이상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뭔가를 빼고 공부하기보다는 이거 다 필수 과정이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가세요. 그러면 꽈락은 넘깁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럼 당연히 독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꽈락이 나옵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본인은 안전한 40점 못 펜다. 저도 같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연습하세요. 자, 상기 공부법에서 빼도 되는 부분이 있겠는지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빼지 마시고 그것까지 공부하고 가세요. 그러면 지금 빼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점수는 훨 잘 나옵니다. 왜냐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독해 문장은 적어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험을 여러 번 떨어졌는데 그 전에는 똑같이 공부 안 했나요? 지금 문제는 독해 문장을 못 읽는 게 문제예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빼고 독해를 여러 번 풀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문법, 구문, 어휘가 약한 거예요. 영어 강사로서는. 그럼 그 부분을 좀 작고 독해를 좀 푸는 양이 좀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장을 읽을 수 있다면 꽈락은 넘깁니다. 어떠세요? 자, 가령 공문 어휘 문제, 고급 어휘, 영단어 맞추기 문제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게 패스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수능 어휘 다 외우고 나서 시간 있으면 보세요. 무조건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상 8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궁금증을 꼭 풀고 싶습니다. 부디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빼고서 요령으로 공부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문장을 못 읽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하면. 그리고 이제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시험에서 자신이 못 읽는 부분이나 못 읽는 문제 나오면 결국 똑같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진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단계별로 하는 데까지 하세요. 뭐 불필요한 과정을 넣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히 연습이 되고 나면 오히려 독해는 더 읽을만하고 더 해볼만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점수는 훨 잘 나고 꽈락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응원할게요.